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한 요인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초저금리, 세 번째는 도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낮추는데 뭐 전국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집값을 잡은 게 전혀 아닙니다. 뭐 경실련 같은 경우에 52%나 중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52%면 10억 하던 게 15억 2천이 된 거예요. 그죠? 서울 이제 중위권 가격이 10억 하던 게 15억 2천이 되었습니다. 5억 2천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요 짧은 3년 동안 5억 2천을 일반 서민이 어디 가서 5억 2천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산 사람은 어쨌든 중위 가격이 52%나 올랐으니까 완전 땡 잡은 거죠. 그죠? 지금 15억 2천이 됐는데 일반 서민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서 지금 이 동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정말 1가구 1주택이면 규제를 대폭 풀어서,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어떤 서름을 제발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이런 정책이 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좋아요. 저도 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도 다주택자이니까 뭐 적폐에 해당된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주택자들을 적폐라고 취급을 하더라도, 그러면 정책을 계속 규제해서 이 적폐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라고는 하지 말고 반대로 발상을 전환해서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세금 혜택이라던가 양도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을 대폭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아예 받지를 말거나. 그럼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자들은 혜택을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집을 더 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인식을 심어주면 돼요. 더 문제는 뭐냐면 무주택자 45%가 넘는 그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해서 세금을 왕창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무주택자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자는 거죠. 임대주택 지금 서울 재건축 지역에 팍팍 짓는 거 50%씩 때려 짓는 거예요. 뭐 민간주택 분양 50%씩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 집 없는 서름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지원이 되면 뭐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뭐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3.0%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17개 도시,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등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나 뭐 경상도 몇 군데 지역은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은 집값을 잡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7% 상승했고, 이후 수도권 수원이나 용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세종이나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하고 지방 주요 도시들이 다 오른 거죠.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서 21번의 규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1번 동안 다 올랐습니다. 그죠? 저는 이번 규제책이 원체 강해서 좀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도 조정지역으로 이제 묶였으니까 70% 대출에서 50%로 팍 깎았으니까 더 이상 투기 세력들이 투자 세력들이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외치를 못 가고 다시 투자 세력들이
몰려드는 거 보면 저는 아파트 가격이 이 일산 백마마을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기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실제 집 없는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그 무주택자가 만약에 2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전세금을 빼서 2억, 4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6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4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전세금 2억하고 2억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서 4억짜리 제발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를 그냥 1가구 1주택은 주택 가격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런데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죠. 계속 전세 살면서 정신승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초저금리 시대이니까 그랬으면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왜 집값을 잡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동영상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책이 21번 나오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갭 투자 그게 조정지역이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현금 부자만이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적 모순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있습니다. 주식으로 갔다가 4월 이후에는 지금 광역 통화가 3천조가 넘는답니다. 3천조.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진 반면에 글로벌 경기 침체,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두 번째 이유가 초저금리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 아파트는 수익이 보장되는 경기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두 번째 초저금리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충분한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고 계속 갭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갭 투자는 되도록 자기 자본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2017년 8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양성화 발표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과 80% 가까이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던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시골보다 더 선호하는 현상이 국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2029년부터 실제 인구가 줄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데 이미 일부 지방은 이제 슬럼화 현상이 진행됐긴 했지만 서울 외곽이라던가 수도권은 더 나아가서 강남 선호 현상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행정, 편의시설 등이 몰려있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프리미엄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중화 현상이 오히려 서울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에 이어서 수도권,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까지 밀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유 규제로 부동산 급등 후에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분산화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 분산화 정책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살 사람들이 창릉에 아파트를 지으면 와서 창릉에 가서 살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서울에 지어야지만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 공급을 늘렸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수요 외에도 투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과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분양 100대 1 가까이 되었죠. 부동산 가격 결정에서 공급은 중요한 한 축으로 적정 공급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은 4만 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져서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규제만 하지 말고 서울에 새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어서 다만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개발 이익 환수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쓰자는 거예요? 무주택자. 가난한 무주택자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비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을 주거가 아니라 수익을 높이기 위한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일반인들이 집이 없을 때는 가격이 높다라고 불평하지만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다, 거래 절벽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불만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매달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인데 일반인들이 주식하고 사업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있지만 이 아파트가 열일해서 내 월급만큼 자산 가치를 늘려주면 그게 바로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에 빨리 올라타는 것만이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노후 대비도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물론 국민연금도 있지만 이 주택연금도 받으면서 탁구 치면서 여유롭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문정부가 아파트를 제대로 잡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2020년 6월 이후에 하반기 과연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1탄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쑥대밭이고 우리나라도 뭐 자영업 경기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뭐 엉망이고 내수 경기도 지금 막 꼬일 대로 꼬여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19는 올해 내로 잡힐 거고 좀 더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가 국내에서만큼은 저는 진정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면 과연 일산 백마마을 이 아파트 가격의 시세 변동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예측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4.15 총선을 비롯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초저금리죠, 그죠? 앞으로 0.25% 더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과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오를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풀린 유동성과 초저금리, 이게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코로나 19를 제외하면 아파트 가격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이니까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만약에 하반기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반등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명약관화입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버블 부동산 그 풍선 효과가 이 일산 지역에서는 수혜 지역으로 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가 한 8년? 2기 신도시가 8년 걸렸으니까 8년 뒤의 일이니까 여기 백마마을에 4단지 5단지 아파트에 사두면 8년 동안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창릉에 쫄 필요는 없습니다. 선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산 구도심, 특히 이 일산 동구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곧 올해 말까지 군산 서울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될 예정이니까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반기에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큰 평수 또 갭 투자 비용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2년 동안에 240만 원, 뭐 이자 그 세금 떼면 뭐 19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아파트에 여러분이 투자하게 되면 과연 190만 원만 오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세금 내면 뭐 얼마 남지도 않는 그 190만 원을 생각한다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고 중대형을 아파트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초양극화 정책으로 인해서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산 백마마을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7평 39평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인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물이 거의 잠겨 있는 상태이고 거의 정지된 소강 상태입니다. 이때 투자해 두시면 저가에 투자해 두시면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뭐 말도 아닌데 실직자가 넘쳐나는데 그게 가능하냐? 전 가능하다고 봐요. 서울도 지금 뭐 엄청 많이 떨어져서 뭐 반토막 가까이 갈 예정이다라고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4, 5% 올해 2020년 서울 아파트도 4, 5% 오릅니다. 그럼 여기는 만만치 않겠죠, 그죠? 외부적 요인, 지금 뭐 중국과 미국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뭐 원인 규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거의 무역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그 미중 무역 전쟁과 여기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주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수혜 지역인 이 일산 백마마을 4단지 5단지 특히 투자하면 또 실수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갭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특히 30대에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앞으로 지금 뭐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22평, 27평, 32평, 37평, 39평. 저 건너 1, 2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백마마을, 강촌마을 통틀어서 전세 구가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전세가가 오르게 되고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매매가도 오르게 되겠죠, 그죠? 저는 코로나19가 잡히기 전에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내일 부동산 쉬는 날이거든, 토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약된 손님이 4팀이나 있습니다. 그것 보면 뭐 실소유자도 돌고 그리고 투자자도 시장이 점차 돌기 시작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일산 백마마을에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
2019년 10월달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많이 수익을 거두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 보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선택한 자의 몫인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하다 많은 사람은 절대 중산층 사다리를 올라탈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중산층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